여보, 나 할 말이 있어.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소파에 앉았을 때 나는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감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죠. 40년 전 서울 변두리 셋방의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해 지금은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린 중견기업의 사장님이 된 남편.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나는 그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내조하며 그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도록 밤낮으로 뒷바라지했습니다. 그의 넥타이에 묻은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고 그의 사업이 번창하길 밤낮으로 기도하며 보냈죠. 그의 성공은 곧 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가 곧 나였고 나의 삶이었으며 나의 모든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두 개의 실타래가 엮여 하나의 튼튼한 직물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일부였고 서로의 존재 이유였죠. 하지만 내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우물거리는 남편의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은 나를 피하고 있었고 그의 입술은 무겁게 닫혀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 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까?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당신에게 바쳤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혼 통보라니요. 나는 머리가 멍해졌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 노력하며 물었죠.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 눈물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상황의 진실을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이성적 판단력은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도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딴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내게는 마지막 기회여. 늦기 전에 나의 꿈을 이루고 싶어라며 알 수 없는 소리만 반복했죠. 그의 말은 마치 낯선 외국어처럼 들렸습니다. 나의 꿈, 우리의 꿈이 아닌 그의 꿈이라니. 나는 그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으며 무엇보다 나를 향한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는 마치 낯선 타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죠. 하지만 나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가 스스로 인정하고 돌아올 때까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나는 그를 탓하기보다는 그가 잠시 길을 잃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나는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려 했죠. 하지만 그의 태도와 말은 나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40년 동안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하던 바보인 줄 아는 걸까요? 한평생 그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쳐 뒷바라지해 온 나를 그저 늙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그의 오만함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나는 절대 울지 않았죠. 그래,
나는 더 이상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야. 내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린 내가 반드시 되돌려받고야 말겠어. 나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분노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되어 타올랐죠. 나는 이혼 통보를 받은 순간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심은 나의 40년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새로운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죠. 나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이혼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변호사를 통해 내게 위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40년간의 결혼 생활, 새빵살이부터 지금의 대기업을 일구기까지 함께한 나의 몫을 생각하면 최소 수십억 원은 받을 거라 생각했죠. 나의 기여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의 사업을 위해 내 청춘과 열정을 모두 바쳤으니까요. 나는 단순히 살림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업의 공동 창업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사의 초기 자금 마련에 친정에서 받은 혼수 자금을 통째로 넘겨주고 내가 밤새워 만든 도시락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웠죠. 그의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나는 묵묵히 내조하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나의 희생과 헌신의 결정체였습니다. 나는 그의 사업이 나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이 내민 서류에는 고작 몇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40년의 세월을 푼돈으로 치부하는 듯한 모욕이었어요. 나는 분노에 떨며 당장 남편에게 전화했죠. 내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격앙되었고 내 심장은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내 40년 인생의 가치야? 내가 당신 사업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한 건 잊었어? 당신 회사 초기 자금 마련에 친정에서 받은 혼수 자금을 통째로 넘겨주고 내가 밤새워 만든 도시락으로 직원들을 먹여 살렸던 건 기억도 못하는 거야? 당신이 성공의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 나는 당신 뒤에서 묵묵히 그 계단을 닦고 있었어. 당신이 무너질 때마다 나는 당신의 버팀목이 되었고 당신이 지칠 때마다 나는 당신의 피난처가 되었어. 당신은 나를 그저 집에 박혀 살림이나 하는 무능한 아내로 취급하지만 나는 당신의 사업을 위해 당신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 당신의 성공에는 나의 피땀이 서려 있어. 남편은 전화 너머로 뻔뻔하고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했다는 거요? 당신이 한 일이라곤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한 것뿐이잖아. 회사 일은 전부 내가 한 거지. 당신은 그저 사모님 소리나 들으며 편하게 지낸 것밖에 더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그저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듯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죠. 내가 바보처럼 살림만 한 줄 알았나 봅니다. 그는 내가 회사의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해 친정에서 받은 혼수 자금을 통째로 넘겨주고 내가 밤새워가며 만든 수많은 도시락과 간식으로 직원들을 격려했던 것을 잊은 것 같았어요. 그의 기억 속에서 나는 단지 무능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몸서리치며 나는 전화를 끊었죠. 내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고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했죠. 이 분노와 억울함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의 40년 삶의 가치를 되찾기로 결심했죠. 이 결심은 내게 새로운 힘을 주었고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었죠. 나는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강인함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이 싸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남편 몰래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죠. 회사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사모님께서는 그동안 가정주부로만 계셨기 때문에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을 해봐야 남편의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40년의 세월이 그저 가정주부라는 단어로 치부되는 현실에 서러움이 북받쳤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걸고 남편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나는 그동안 푼돈을 아껴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꺼내들고 남편 회사의 주식을 몰래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비상장 주식회사였기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직원들의 가족이나 퇴사한 직원들을 은밀히 접촉하며 그들이 가진 주식을 조금씩 매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는 순간부터 나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주식창을 쳐다보았고 주식시장이 끝나는 저녁까지 눈을 떼지 못했죠. 남편은 내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저 늙고 힘없는 가정주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내가 자신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슬퍼하며 그가 제시한 터무니없는 위자료를 받아들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나는 매일 밤 주식 거래를 하며 이 모든 것이 끝날 날을 꿈꿨습니다. 이 치밀한 계획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나는 남편이 나를 향해 던진 경멸의 말들을 되새기며 그 말들이 내게 힘이 되도록 했죠. 나는 더 이상 무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치밀하고 현명하며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나의 내면은 이미 전쟁터였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식 매입을 위해 남편 몰래 여러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전무의 집을 찾아가 그가 가진 주식을 사들였고 회사 근처의 식당 주인에게서도 주식을 매입했죠. 그들은 모두 남편에게 실망했거나 회사에 불만을 품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들은 나를 돕기 위해 기꺼이 주식을 팔아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죠. 제가 이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남편이 저에게 저지른 만행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들의 눈빛에서 나를 향한 연민과 응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진심을 알아주었죠.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이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고통스러운 의식이라고 생각했죠. 밤낮으로 나는 남편의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복습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회사의 비밀 장부, 거래 내역, 심지어 그의 비자금까지 추적하기 시작했죠. 나는 나의 40년 내조 기간 동안 그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살려내어 나의 복수를 위한 증거로 만들었죠.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현명하고 강한 여성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나의 지혜와 끈기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그렇게 내가 주식을 모아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이죠. 남편이 추진하던 신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채권자들이 회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회사를 통째로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계획을 듣고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팔면 내가 모은 주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꿈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나는 듯 했죠.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나의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내게 힘내라고 위로해 주었고 나는 친구에게 내 상황을 털어놓았죠.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남편 회사의 주식 지분은 어떻게 돼? 혹시 내 이름으로 된 주식은 없어? 나는 친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주식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죠. 친구는 놀라면서도 이내 나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아직 기회가 있어. 내 남편이 회사를 팔려고 해도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해. 내가 주식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남편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친구의 말에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얻었죠. 하지만 주식 지분이 과연 충분할까? 내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나의 손은 차가워졌지만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죠. 나는 그 길로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나 몰래 빼돌린 비자금은 없는지, 회사 장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나는 40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아오며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회사를 키우는 동안 내가 썼던 회계 장부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남편 회사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들을 낱낱이 찾아냈죠. 내가 남편 회사에 투자했던 돈, 내가 남편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대신 지급했던 내역, 심지어 남편이나 몰래 빼돌린 비자금까지. 나는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나의 40년 인생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거물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흔적이자 나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나는 이 증거들이 나를 배신한 남편에게 날리는 결정적인 일격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의 손끝이 닿았던 모든 종이들, 내가 남겼던 모든 메모들이 이제 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현명하고 치밀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무시와 경멸 속에서 나의 가치를 잃었지만 이제는 나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이 모든 것은 나의 40년 내조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 가정주부가 아니었어요.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당당한 존재였습니다. 나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었죠. 나는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나의 인생을 되찾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친구의 조언대로 나는 남편이 회사를 팔기 전 내가 가진 주식 지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은 40년 동안 푼돈을 아껴 모아온 비상금으로 매입한 것이었기에 상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가진 주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회사를 팔려고 할 때 나의 비상금으로 매입한 주식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나는 다시 한번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머릿속에는 오직 남편에게 나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생각뿐이었죠. 나는 나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남편의 약점을 파고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회사를 키우는 동안 내가 썼던 회계 장부들을 다시 꺼내 들었죠. 나는 남편 회사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들을 낱낱이 찾아냈습니다. 내가 남편 회사에 투자했던 돈, 내가 남편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대신 지급했던 내역, 심지어 남편이나 몰래 빼돌린 비자금까지 나는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나의 40년 인생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거물이었죠. 그때 친구가 다시 찾아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능한 변호사가 한 분 계셔. 그분을 찾아가 봐. 아마 내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친구의 따뜻한 손길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친구의 말에 힘을 얻었고 나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질 수 있었죠. 나는 친구의 도움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났고 나는 변호사에게 내가 모은 모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나의 자료를 보며 감탄했죠. 사모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 자료라면 사모님께서 남편 회사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나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었고 나는 변호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나의 40년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나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남편에게 당당히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의 아내가 아닌 나의 권리를 찾는 한 명의 당당한 주주였습니다. 나는 나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었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나는 이 싸움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팔기 위해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변호사와 함께 주주총회장에 들어섰죠. 주주총회장에는 남편의 오랜 친구들과 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편의 편이었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주주들에게 회사를 팔아야만 살 수 있다고 말했죠. 주주들은 모두 남편의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말만 듣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성공 뒤에 가려진 나의 헌신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심장은 크게 두근거렸지만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죠. 여러분, 잠시만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죠. 당신이 왜 여기에? 나는 남편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도 이 회사의 주주인데. 남편은 내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주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의 오만한 웃음은 나에게 오히려 더 큰 힘을 주었죠. 그때 나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가진 주식 지분과 내가 남편 회사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를 낱낱이 공개했죠. 변호사의 발표에 주주들은 모두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모든 비밀이 폭로된 듯한 표정이었죠. 나는 남편의 변해가는 얼굴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완성되고 있었죠.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저 살림만 하는 바보인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 당신이 이 회사를 키울 동안 나는 당신의 그림자처럼 당신을 돕고 있었어. 당신이 무시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어. 내가 없었다면 당신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야.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패배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주주총회는 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위자료 대신 남편의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죠. 나의 40년 내조는 그렇게 비로소 빛을 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죠.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나는 남편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죠. 나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가 아닌 당당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지만 나는 받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복수했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나는 복수를 통해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를 미워하는 감정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죠. 나는 이혼 후 비로소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한 그림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당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어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좌절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당신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세상에 당당히 보여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용기를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갇히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